안녕하세요. 저는 숫자학원에서 광남고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 기말고사 시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번 기말고사의 첫 번째 특징은 우선 난이도 자체가 좀 무난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묻는 문제가 꽤 출제가 많이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기말고사 객관식 1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랑 반드시의 발음이 같은 것으로 보아 두 단어 모두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. 요거는 이제 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건지 아니면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건지 요 개념을 그냥 단순한 예시로 출제한 거라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개념 정리만 잘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객관식 4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예문에서 부사어가 나타나는 대상을 높이는 조사와 특수어휘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. 예를 들어 선생님께 그리고 할아버지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깨라는 조사가 왔고 특수어인 여쭈다랑 들이다가 왔기 때문에 요거는 객체 높임에서 요 두 가지 개념을 그대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올해 광남고 시험에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일정 수준의 점수대는 나올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문법 개념을 이번에는 역시 구체적 사례에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는가.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좀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광남고에서는 특히 피동사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다양한 예문을 주고서 이 예문 중에서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수 없는 거, 우리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도 알겠지만 뭐 안개가 겹치며라는 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위가 꺾였다 이런 것들은 요 예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있는 문장들이 이제 피동과 사동이 같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장이 피동이고 어떤 문장이 사동인지를 구분하는, 요거는 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요.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가끔 언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변별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. 실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이제 저희 최종 자료 적중화 분석에 있는 자료인데 피동사동을 구분한 방법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놓고서 이런 예문들을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연습을 거쳤는데 연습을 해도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 개념보다는 문법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실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핵심 개념을 위주로 출제한 문학 문제. 문학 문제는 이제 기본 개념도 맞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그 문학 작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출제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객관식 17번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곡할 만한 자리란 작품인데 글쓴이가 북학파라는 점에 주목하면 넓은 곳은 태중과 대비되는 곳이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. 요거는 저희 최종자료 보시면 이 갓난아이나 어머니 태중이나 넓은 곳 요 의미들은 출제 확률이 이렇게 높은 것들입니다.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거를 그대로 출제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객관식 12번 같은 경우도 이제 파수꾼에 해당되는 문제였는데 촌장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. 그 다음 촌장은 거짓의 유용성을 부각하고 있다. 요 내용이거든요. 파수꾼에서 촌장의 설득 방식은 가장 중요한 출제 요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아까 그 선택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거나 아니면 거짓의 유용성을 부각했다거나 이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해서 사실 이 내용은 이 문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제 외부적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. 객관식 14번에서 파수꾼이라는 이제 시험 범위의 작품과 그다음 황지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요 시가 연결돼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이 파수꾼의 운반인과 이 시에서 흰 새떼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문제고, 두 번째 선택지도 나의 마을과 이 시의 이 세상 밖이라는 의미는 유사한 의미다 이렇게 비교하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
자, 이 시는 이거는 광남고 1학년 자료가 아니었고요. 이번에 시험 봤던 광남고 2학년의 시험범위거든요. 그래서 2학년의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시를 1학년 시험에서 외부 지문으로 가져와서 난이도를 높게 설정해서 아이들의 변별을 좀 주고자 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네, 이런 시였고요. 하나 더 있네요.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술 문제인데 이게 또 중간고사랑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. 그래서 조건과 내용에서 좀 더 쉬워졌습니다. 그래서 보기의 사례 중에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을 찾고 그 이유로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띄어쓰기를 그대로 출제한 건데 여기에 다른 조건이 특히 없습니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나 중간고사까지는 여기에 보통 조건 세 가지를 달고서 좀 복잡하게 그래서 감점 여지를 많이 줬는데 아마도 이번 광남고 기말고사를 보면 이제 광남고 시험의 서술형 문제가 조금 더 단순해지고 있다라고 이 출제 경향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서술형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희곡의 제약을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조건이란 건 완결된 문장 혹은 맞춤법과 어법 이 정도예요. 이 정도는 다른 학교에서 충분히 이 정도 조건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조건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기말고사에는 없어서 2학기 시험은 좀 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들지 않을까, 적어주지 않을까, 적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가 광남고 1학년 시험의 특징 5개를 정리했고요.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교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좀 무난해지고 있어서 등급 컷은 좀 높게 설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리고 개념 정리를 꼼꼼히 했다면 이제 광남고 시험이 어느 정도 점수대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앞으로 2학기 시험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공부 열심히 했던 우리 광남고 1학년 친구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. 푹 쉬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